아침에 드시는 그 한 끼가 앞으로 몇 년을 더 건강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배만 안 고프면 된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심장은 밤새 쉬었다가 아침에 갑자기 속도를 올려야 하는 장기라 무엇을 먼저 넣어주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부담이 달라집니다. 특히 60, 70대를 지나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느낌을 자주 받으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요즘 아침을 빵 한 조각과 달달한 커피로 대충 때우고 계신가요? 밥은 거르고 국물 위주로만 드시는 날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아침은 잘 안 먹어. 그냥 커피만 한 잔 마셔. 하고 넘기시나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심장과 혈관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지쳐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들을 보면 심근경색, 즉 심장혈관이 갑자기 막혀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건이 특히 아침 시간대에 많이 발생합니다. 밤새 혈압이 낮아져 있다가 아침에 다시 올라갈 때 혈관이 딱딱하고 안쪽이 울퉁불퉁하면 작은 피떡이 쉽게 붙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름지고 단 음식을 한 번에 밀어 넣으면 혈액은 갑자기 끈적해지고 혈관 안은 출근길 고속도로처럼 혼잡해집니다. 숫자로 보면 조금 무섭지요. 60대 이후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밥 잘 먹었는데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침 한 끼만 살짝 바꿔도 심장에 가는 부담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렵고 비싼 건강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잘 조합해서 먹지 않았던 음식들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심장 막힘을 줄이는 아침 식단 톱3와 함께 어느 정도의 양, 어떤 비율로 드시면 좋은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아침 식탁의 함정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7보 2세 김오호 어르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분은 늘 아침마다 흰 식빵 2장과 잼, 그리고 믹스커피 한 잔을 드셨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아침만 먹고 나면 가슴이 묵직하고 약간 메스꺼운 느낌이 자주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심장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었고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도 꽤 높았지요. 그래서 저는 아침 식탁부터 아주 조금만 바꾸는 숙제를 드렸습니다. 식빵 2장을 한 장으로 줄이고 대신 삶은 달걀과 견과류를 조금 곁들이기로 했습니다. 잼은 빼고 식물성 기름을 아주 얇게 바르도록 했고 믹스커피 대신 설탕을 넣지 않은 따뜻한 차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했지요. 선생님,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웃으시던 분이었지만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침 먹고 나서 가슴 답답한 게 거의 없어졌어요. 점심때 졸음도 덜 와요.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더해주느냐에 따라 심장이 느끼는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혈관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밤새 차가운 공기를 맞은 아침 도로에 갑자기 차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출근길을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도로가 넓고 표면이 매끈하면 차들이 조금 많아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도로가 군데군데 움푹 패이고 공사 자재가 쌓여 있고 갑자기 눈비까지 내리면 어떨까요? 차 한 대만 사고가 나도 뒤에 있는 차들이 한꺼번에 막혀버립니다. 우리 혈관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밤새 조용히 쉬던 혈관에 아침에 갑자기 기름기 많은 음식과
달달한 탄수화물이 몰려오면 피는 더 끈적해지고 흐름은 느려집니다. 그 틈을 타서 콜레스테롤과 피떡이 딱 달라붙어 버리면 그게 바로 심장 막힘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아침에는 최대한 저지방, 저칼로리로 가볍게 먹어야 한다. 고 말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적당한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있어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오히려 심장에 덜 부담된다. 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사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지방, 어떤 탄수화물, 어떤 양인가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접시 위에 그려드리듯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지금 본인의 아침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나는 어제, 오늘 아침에 뭘 먹었지? 빵, 국수, 밥과 김치, 아니면 커피 한 잔으로 끝냈나?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심장을 위한 첫 진단이 시작된 겁니다. 이 질문이 조금 찔리셨다면 이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심장 막힘을 줄이는 아침 식단 탑스로는 물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어느 정도 비율로 맞춰야 혈관이 가장 편안한지, 그리고 대부분이 무심코 반복하는 심장의 나쁜 아침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이 달라지면 한 달 뒤 계단 오르는 숨소리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왜 특히 아침 시간이 혈관에 치명적인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조금 전에 왜 하필 아침이 문제일까 하고 여쭤봤지요. 먼저 우리 몸이 밤새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잠을 자는 동안에는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몸은 최대한 절전 모드로 들어가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을 일으키고 걸어 다니고 뇌를 다시 깨워야 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과 심장 박동이 함께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혈압 상승 위에 우리 생활 습관이 한 겹, 두 겹 더해질 때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움직이거나 화장실에서 힘을 주거나 갑자기 찬물 샤워를 하거나 그리고 그 위에 기름지고 짠 아침 식사가 더해지면 심장 입장에서는 밤새 쉬다가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혈관이 아직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는 갑자기 많이 또 끈적하게 흘러야 하니 압력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특히 오전 시간대, 그 중에서도 6시에서 12시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여럿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 하나가 더해집니다. 아침은 입맛이 없어 커피나 한 잔 마실래 하고 식사는 건너뛰고 진한 커피만 마시는 습관 말이지요.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가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탕이 든 믹스커피라면 카페인에 더해 갑작스러운 당 흡수까지 더해지지요. 그 순간 혈액 속에서는 혈당, 혈압, 심장 박동이 동시에 출렁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조금 두근거리네 정도로 느껴지지만 이미 혈관 안에서는 출근길 고속도로처럼 차들이 몰려들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아침은 조금만 먹으니까 뭘 먹든 별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연구들을 보면 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아침에 먹느냐, 밤늦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과 혈중 지방 수치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고지방 고당분을 먹으면
인슐린과 여러 호르몬이 동시에 요동치면서 혈관 내벽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날 밤 늦게까지 야식이나 술을 드셨다면 아직 다 처리되지 않은 지방과 단기 남아있는 상태에 또 한 번의 파도가 밀려오는 꼴이 되지요.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요 라는 말이 심장에게는 그리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밤새 불이 꺼져 있던 공장이 아침 8시에 갑자기 모든 기계를 한꺼번에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전기 배선이 튼튼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전기를 많이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배선에 여기저기 녹슬고 먼지가 쌓여 있다면 어떨까요? 스위치를 켜는 그 순간 스파크가 튀거나 과부하가 걸릴 위험이 훨씬 커지겠지요. 우리 혈관도 나이가 들수록 딱 이 오래된 배선과 닮아갑니다. 아침에 한꺼번에 많은 일을 시키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가동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적절한 아침 식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 는 쪽과 간헐적 단식을 위해 아침을 거르는 것도 괜찮다는 쪽이지요.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고 이미 혈압, 혈당 약을 복용하고 계신 60,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까지 길게 공복이 이어지면 혈당과 혈압이 출렁이는 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드시는 시간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심장이나 혈관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아침을 완전히 거르지 말되 양을 조절하고 구성을 바꾸는 방향을 주로 권해드립니다. 혹시 지금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아침을 많이 먹지 말라는 건지 꼭 챙겨 먹으라는 건지 헷갈리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느끼셨다면 지금까지 몸에서 보내는 여러 신호를 혼자서 감당해 오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부터 아침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지는 않으셨나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아침 식탁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아침을 드세요, 드시지 마세요가 아니라 어떤 상태의 몸에 어떤 순서로 어떤 음식을 넣어야 심장이 가장 편안해지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다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식탁을 떠올리면서 내 혈관에게 조금 더 친절한 선택은 뭘까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작은 생각 하나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심장 건강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만약 지금까지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 채널을 잊지 않으시도록 편하게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두세요. 계속해서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구체적인 식단, 특히 아침 식단 톱3를 차근차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한국 어르신들의 아주 익숙한 아침 식탁이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는지 실제 식단 예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위험을 잘 느끼지 못하는 한국식 아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따끈한 흰쌀밥 한 공기에 김치, 젓갈, 국 한 그릇, 혹은 어제 남은 찌개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먹고 나오는 아침. 또 어떤 분들은 빵이 소화도 잘 되고 간편하니까 하시면서 식빵이나 단팥빵 하나,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지요. 얼핏 보면 다들 오래도록 먹어온 평범한 한 끼입니다. 과연 이 평범한 한 끼가 나이가 들수록 왜 심장과 혈관에는 함정이 될까요?
먼저 한국 어르신들의 아침 식탁을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탄수화물 비율이 매우 높고 나트륨 소금과 국물 섭취량도 상당히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흰쌀밥, 하얀 밀가루빵, 국수,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많고 여기에 김치, 찌개, 국물로 나트륨이 더해지지요.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나트륨은 혈압을 상승시키며 혈관 내벽에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심장의 입장에서는 꽤 강한 압박 세트가 됩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많이 안 먹어요. 그냥 국물에 밥만 말아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국 한 그릇의 국물 속 나트륨 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맑은 국처럼 보이는 미역국, 콩나물국도 국물을 다 마시면 하루 권장 나트륨의 절반 이상을 한 번에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김치의 나트륨보다 국물 자체가 더 큰 문제일 때도 많지요. 그냥 밥 말아 먹었을 뿐인데가 심장과 혈관에게는 오늘 아침 꽤 높은 압박을 한번 줬습니다. 로 들리는 셈입니다. 빵과 커피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식빵이나 단팥빵, 소보로빵은 대부분 흰 밀가루와 설탕,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빵들은 입에 넣으면 금방 부드럽게 녹아서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혈당은 훨씬 더 빨리, 더 높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믹스커피를 곁들이면 아침부터 당과 포화지방이 한 번에 들어가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나는 아침에 고기를 안 먹는데요. 라고 하셔도 이런 빵과 커피 조합만으로도 혈관에는 이미 부담이 꽤 쌓이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영양 전문가는 한국인에게는 그래도 쌀밥이 낫다. 빵보다는 밥이 전통적이고 포만감도 오래 간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심장내과 의사들 중 일부는 흰쌀밥도 결국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이라 그냥 흰밥 많이 먹는 식단은 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지요. 누구 말이 더 맞다라기보다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건 흰쌀밥이냐 빵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둘 다 너무 많이 다른 영양소 없이 단독으로 먹을 때 심장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밥이든 빵이든 단백질과 채소, 좋은 지방이 함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의 아침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혹시 이런 패턴 중에 익숙한 모습이 있으신가요? 전날 남은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국물까지 싹 비우는 아침, 흰 식빵 2장의 잼 듬뿍, 그리고 믹스커피 한 잔, 라면, 칼국수, 잔치국수, 같은 국수류로 후루룩 때우는 아침, 입맛이 없어서 김치 몇 조각과 흰밥만 대충 먹고 나오는 패턴 라면이나 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국수 한 그릇인데 라고 하시지만 흰 밀가루와 국물의 조합은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한 번에 많이 넣어주는 셈입니다. 특히 국물을 거의 다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심장과 혈관은 아침부터 꽤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비교를 하나 해볼까요? 어떤 연구에서는 국수 한 그릇이 탄수화물 양만 놓고 보면 밥 2공기와 비슷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나트륨 많은 국물을 더하면 심장에 가는 부담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되시지요. 김치와 젓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혈압과 심혈관에는 해롭다. 고 말하지요. 실제로는 두 시각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적당량의 잘 익은 김치는 유산균과 섬유소를 제공해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적당량을 넘겼을 때입니다. 밥 한 숟가락에 김치 한 점이 아니라 김치 한 접시에 밥 몇 숟가락이 라는 식으로 드시는 패턴이라면
심장 건강을 생각해서 반드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나는 반찬을 많이 안 먹고 김치로만 먹어요. 라는 말이 되레 나트륨 과다의 신호일 수 있는 거지요. 여기서 작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내 심장을 편하게 해주는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모르고 괴롭히는 선택을 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만 던져보셔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침 식탁을 배만 채우는 자리로 보셨다면 이제부터는 심장에게 하루를 열어주는 첫 인사로 보시게 될 테니까요. 지금 이야기 드린 한국식 아침의 함정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셨다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집중해 볼 차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기름이 더 나쁜지, 단기 더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조합이 특히 심장에 위험한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어서 함께 들어보실까요? 조금 전까지는 한국식 아침 식탁의 함정을 같이 들여다봤지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더 나쁜 건가요? 기름인가요? 당인가요? 진료실에서도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 고기만 줄이면 되는 거죠? 하고 물으시고 또 어떤 분은 달달한 것만 안 먹으면 돼요? 라고 하시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중 하나만 나쁘다고 말하기 어렵고 특히 둘이 함께 있을 때 심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먼저 비교적 잘 알려진 과학적인 사실부터 정리해 볼게요. 포화지방이라고 불리는 기름들은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부르는 수치를 올리기 쉽습니다. 삼겹살, 버터, 생크림, 튀김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지요. LDL이 많아지고 입자가 작고 단단해질수록 혈관 내벽에 붙어서 플라크라는 찌꺼기를 만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플라크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서 피떡이 생기면 그게 바로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입니다. 그래서 기름기 줄이세요. 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외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달달한 음료, 빵, 과자, 흰쌀밥처럼 쉽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때도 몸에서는 그 남는 당을 중성지방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콜레스테롤 입자의 성질도 나쁘게 바뀝니다. 연구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버터보다도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LDL 입자를 더 위험한 형태로 바꾸기도 합니다. 나는 기름은 별로 안 먹는데요. 라고 하시면서도 빵과 과자, 달콤한 음료를 자주 드신다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기름을 많이 드시고 계신 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심장을 지키려면 저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을 확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포화지방을 줄이고 채소와 통곡물을 늘렸더니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떨어졌다는 연구가 여러 개 있지요.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진짜 문제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다. 적당한 좋은 지방은 오히려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심장에 유리하다. 고 말합니다. 이쪽에서는 빵과 설탕, 흰쌀을 줄이고 견과류, 올리브유, 생선 같은 좋은 지방을 늘리는 식단을 강조하지요. 그럼 두 주장이 서로 완전히 반대일까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기름이 많은 고기와 튀김, 그리고 달달한 빵과 음료를 같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에서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으로 혈관 벽은 이미 거칠어지고 있는데 그 위에 설탕과 흰 밀가루가 중성지방을 끌어올리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면 피떡이 들러붙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기름기가 묻은 벽에 먼지가 계속 붙어 두꺼워지는 것처럼요. 여기서 숫자를 하나만 기억해 보실까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분들 가운데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혈당 수치 중에서 어느 것 하나만 나쁜 경우보다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질대사 이상과 당대사 이상을 따로 보지 않고 같이 묶어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의사들이 피검사 결과를 보면서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공복혈당, 당화혈색소를 함께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아침 식탁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만약 아침에 삼겹살이나 튀김을 먹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빵과 국물, 달달한 음료 안에 숨어 있는 조합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흰 식빵 2장의 잼, 그리고 믹스커피 1잔. 겉으로는 기름기가 별로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흰 밀가루와 설탕, 프림 속 지방이 함께 들어와서 혈당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흔듭니다. 반대로 밥과 국, 김치 조합도 흰쌀밥과 나트륨,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기름기 있는 반찬이 얇게 섞여 들어오지요. 그렇다면 기름이 더 나쁘니 아침에는 무조건 저지방만 먹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저지방, 탄수화물 위주 식단만 드시면 금방 배가 꺼져서 오전 내내 간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과자나 빵, 달달한 음료를 자주 찾게 되면 오히려 혈당과 중성지방이 출렁이는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의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함께 드셔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심장 입장에서는 훨씬 편안한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드리는 정답은 조금 다릅니다. 기름이냐, 당이냐, 어느 쪽이 더 나쁘냐가 아니라 둘이 함께 몰려들지 않게 막아주는 아침 식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푸수, 흰 밀가루, 설탕의 조합은 피하고 좋은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섬유소가 많은 탄수화물을 함께 묶어 드시는 것.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시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아침 식단이 이런 조합을 피하게 해주나요? 구체적으로 뭘 먹으라는 건가요?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이제부터는 심장 막힘을 줄이는 아침 식단 톱3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3위부터 들으시면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음식이었네?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심장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아침 식단 3위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아까 이제 3위 식단부터 볼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정리하고 가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바로 아침 접시 공식입니다. 어떤 음식을 골라 넣든 접시 위에 이 비율만 떠올리면 심장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이 비율을 완전히 깨면 뜻밖의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출렁일 수 있지요. 우리가 흔히 듣는 균형 잡힌 식사의 기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있는 식단입니다.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는 대략 탄수화물 40-60%, 단백질 15-20%, 지방 20-30% 정도의 비율을 권장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탄수화물은 되도록 천천히 흡수되는 것, 지방은 되도록 좋은 지방, 단백질은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접시 안에서 균형을 이루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혈관은 안정된 속도로 혈액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조금 놀라운 건
대부분의 한국식 아침 접시를 이 비율로 다시 보면 탄수화물이 70, 80%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흰쌀밥 한 공기, 김치, 국, 이렇게 구성된 접시에서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은 구석에 숨어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지요. 빵과 커피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밀가루와 설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은 거의 없거나 프림 속 포화지방처럼 혈관이 좋아하지 않는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아침을 먹고 나서 금방 허기지고 간식을 찾게 되고 그때마다 혈당과 지방이 들쭉날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아침 식탁을 떠올리실 때 밥 몇 공기냐보다 접시 위에 3가지 구역이 다 보이느냐를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합니다. 머릿속으로 접시를 3칸으로 나누는 거예요. 절반 일로치은, 채소, 해조류, 버섯 같은 식이섬유 많은 것들. 나머지 절반 중 1과 밥빵, 고구마, 잡곡 같은 탄수화물. 나머지 1마사운 달걀, 생선, 두부, 찰떡콩, 살코기 같은 단백질과 약간의 좋은 지방. 이렇게만 맞추셔도 심장이 느끼는 하루아침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은 무조건 빼야지, 그래야 심장에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기름기를 없앤 아침도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한 양의 좋은 지방, 예를 들면 견과류 한 줌, 올리브유, 한 작은 술,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 속 지방은 오히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탄수화물만 잔뜩 있고 지방과 단백질이 거의 없는 아침은 오히려 혈당을 급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롤러코스터를 만들 수 있지요. 기름은 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기름을 어느 정도 넣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기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심장 보호 식단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최대한 줄이고 곡물과 채소 위주로 가야 한다. 고 강하게 말합니다. 반대로 지중해 식단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적당한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같은 좋은 지방이 있어야 포만감이 오래가고 오히려 간식과 군것질을 줄여준다. 고 이야기하지요. 실제로 두 부류의 연구 모두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보여주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 단백질을 함께 늘렸다는 점입니다. 방향은 조금 달라도 결국 접시 공식은 비슷한 곳을 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을 아침 접시 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흰쌀밥 한 공기 대신 잡곡을 섞은 밥을 반 공기 정도만 담습니다. 그 옆에는 나물, 데친 채소, 샐러드, 김치, 적당량을 넉넉하게 채웁니다. 마지막 칸에는 삶은 달걀 하나, 두부조림 몇 조각 또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올리는 겁니다. 여기에 국을 드신다면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하로 줄이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과 수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침 접시 공식의 기본형입니다. 나는 빵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빵은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여기서도 같은 공식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빵을 드신다면 흰식빵 대신 통곡물빵을 선택하고 양을 줄이는 대신 삶은 달걀, 샐러드, 견과류, 무가당 요거트 같은 단백질 지방 섬유소를 함께 두셔야 합니다. 빵 2장만 덜렁 먹는 접시와 빵 1장 옆에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접시를 떠올려 보시면 어느 쪽이 심장에 더 부드러운 시작일지 눈에 그려지시지요? 여기서 한번 오늘 아침 접시를 머릿속으로 다시 그려보실까요? 접시를 3칸으로 나누었을 때
혹시 탄수화물이 절반이 아니라 2, 3, 4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채소와 단백질 좋은 지방이 들어갈 자리가 거의 남지 않은 채 밥이나 빵, 국수로 꽉 차 있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는 밥이나 빵의 양을 조금만 줄이고 대신 채소와 단백질 쪽 칸을 조금 넓혀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작은 데서 시작해도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접시 공식을 알고 난 뒤에도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습관 때문에 이 균형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바로 국물은 남기면 아깝다. 빵은 2장은 먹어야 한 끼 같지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추가 한 숟가락, 한 조각입니다. 이 작은 욕심이 쌓이면서 어느새 아침 접시는 다시 탄수화물 위주로 기울어져 버리지요. 다음 부분에서는 이 아침 접시 공식을 망가뜨리는 자잘하지만 치명적인 습관 하나를 예고해 드리면서 드디어 심장을 지키는 아침 식단 톱3, 그 중에서도 3위 음식부터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기다리시던 심장 막힘 줄이는 아침 식단 톱3, 먼저 3위부터 만나볼까요? 아마 이렇게 들으시면 놀라실 수 있어요. 어?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였어요? 바로 채소와 두부가 듬뿍 들어간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과 잡곡밥 반 공기의 조합입니다. 그냥 집에서 늘 먹던 건데요? 하고 생각하셨다면 오히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몇 가지만 바꾸면 심장에 훨씬 더 좋은 3위 식단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학적으로 왜 이 한 그릇이 심장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볼게요. 콩으로 만든 된장과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아주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동물성 기름이 많은 고기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면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줄어들고 혈압도 완만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금치, 버섯, 애호박, 양파 같은 채소가 듬뿍 들어가면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져서 몸 안에 쌓인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해 이 한 그릇이 단백질, 섬유소, 미네랄을 한 번에 채워주는 셈이지요. 여기서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된장은 짜서 혈압에 나쁘다 고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된장 자체에 있는 성분과 함께 들어가는 채소, 해조류, 콩 단백질 덕분에 전체 식단 구성이 나쁘지 않다면 오히려 심혈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된장 자체가 아니라 그 된장을 얼마나 많이 풀고 국물을 어느 정도까지 마시느냐에 있습니다. 국물을 가득 떠서 여러 번 리필해 드시면 나트륨 과다로 방향이 바뀌지만 건더기를 중심으로 한 2그릇 정도 드시고 국물은 적당히 줄이면 심장은 따뜻한 보호막을 하나 두른 셈이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기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어요. 일부 심장내과 의사들은 나트륨을 최대한 줄이려면 된장국, 김치찌개 같은 국물류를 가능한 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전통 식단을 연구하는 영양학자들 중에는 적당한 염도에서 채소와 콩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간 된장국은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 말이 더 맞을까요? 저는 중간 지점을 추천드립니다. 염도를 낮추고 건더기를 충분히 넣고 국물 섭취를 조절한다면 된장국은 충분히 3위에 올라갈 수 있는 심장 친화적인 한 그릇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한번 접시 위에 그려볼까요? 아침 식탁에 작은 공기에 잡곡밥을 반 공기 정도 담습니다. 흰쌀에 보리나 현미, 귀리를 조금 섞어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길게 유지됩니다. 그 옆에는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나물을 살짝 덜어두시고 메인으로는 애호박, 두부, 버섯, 양파가 듬뿍 들어간 된장국을 한 그릇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된장을 너무 많이 풀지 않고 조금 연하다 싶을 정도로 염도를 낮추는 것. 둘째,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많이 드시고 국물은 반 이상 남겨보는 것. 이렇게만 해도 아침 접시 공식 기억나시죠? 채소와 해조류가 접시의 절반, 잡곡밥이 1하, 두부와 된장, 약간의 생선이나 달걀이 1사흘 채우는 식입니다. 밥을 줄이면서도 허기지지 않는 이유는 채소와 단백질이 그만큼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심장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흰쌀 탄수화물만 확 들어오는 대신 섬유소와 단백질, 적당한 지방이 함께 들어와 혈당과 혈압이 완만하게 움직이게 되지요.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콩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은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LDL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의미 있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기 대신 콩두부 된장을 늘린 식단이 심장에 유리하다는 큰 흐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고기 반찬 없이 그냥 된장국에 두부만 넣어 먹었는데 너무 부실한 거이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께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선택이 심장에는 꽤 든든한 아침이에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된장국을 드셨나요? 그때 국물을 얼마나 드셨는지, 밥은 어느 정도 양이었는지, 반찬은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밥은 한 공기 꽉 채우고 국물을 그릇째 다 비우고 채소는 김치만 조금 드셨다면 내일 아침에는 순서를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채소와 두부 건더기를 먼저 떠서 그릇의 절반을 채우고 잡곡밥은 반 공기로 줄이고 국물은 처음부터 조금만 따라 보는 거지요. 같은 된장국인데도 심장이 받는 느낌은 전혀 다르게 바뀝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보면 내가 원래 먹던 식단이 조금만 바뀌면 되겠구나. 맞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배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손에 익은 된장국에 두부와 채소를 더 넉넉히 넣고 덜 짜게 끓이고 밥과 국물의 양만 조금 조절하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3인 식단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가족분이 있다면 지금 괜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아침 된장국 끓일 때 오늘 영상에서 들은 것처럼 조금만 덜 짜게 하고 두부랑 채소를 더 넣어보자 하고 함께 나눠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다른 분들도 심장을 지키실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와 공유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 3위 식단의 그림이 어느 정도 잡히셨지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2위 식단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어렵게 만들어주는 조금 더 기능적인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셨을 때는 또 다른 위험이 생길 수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음식이기도 해요. 과연 어떤 음식일지, 내 아침 식탁에는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이어서 함께 살펴볼까요? 이제 2위 식단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건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이거 기름진 음식 아닌가요? 심장에 안 좋다던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바로 이 기름이 혈관 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를 더 부드럽게 흐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꼽은 심장 막힘 줄이는 아침 식단 2위는 바로 등푸른 생선 한 토막이 들어간 아침 상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처럼 기름이 많은 생선들이죠. 왜 굳이 등푸른 생선일까요?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 안쪽 벽,
즉 내피세포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혈액 속 중성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 벽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으면 피가 흘러갈 때 마찰과 손상이 덜 생기고 그만큼 피떡이 들러붙을 기회도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도로의 요철을 줄이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여기서 조금 놀라운 점 하나. 등푸른 생선은 겉으로 보기엔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 심장에 나쁘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멀리 하십니다. 하지만 이 기름은 우리가 삼겹살이나 튀김에서 흔히 보는 포화지방과는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오히려 이 기름 덕분에 혈관 안의 염증 반응이 줄고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는 경향도 낮아질 수 있어요. 똑같이 기름져 보이는 음식이라도 어떤 기름이냐에 따라 심장에 가는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으면 오메가3 덕분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진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2, 3회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낮았다는 연구들도 있지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생선에 들어있는 중금속, 특히 큰 생선이나 특정 종류는 주의해야 한다. 너무 자주 먹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의사들은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생선을 주로 짜게 구워 먹기 때문에 나트륨 과다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등푸른 생선은 적당한 양과 조리법만 잘 지키면 심장을 도와주는 훌륭한 아침 친구라고요.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굽거나 지질 때 소금과 양념을 최소화해서 가능하면 싱겁게 조리할 것. 둘째, 한 번에 많이 먹으려 하지 말고 손바닥 반 한 장 정도의 소량을 자주 먹을 것. 셋째,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르지 않고 생선 자체의 기름을 활용해 굽는 것. 이제 이 2위 식단을 아침 접시 위에 얹어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입니다. 작은 접시에 잡곡밥을 반 공기 정도 담고 옆에는 데친 시금치나 브로콜리, 묵은 나물, 토마토 몇 조각을 넉넉하게 올립니다. 그리고 메인 반찬으로 고등어나 꽁치를 소금 적게 해서 구운 것을 손바닥 크기의 절반 정도 얹는 겁니다. 국이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맑은 채소국을 싱겁게 끓여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쪽을 추천드려요.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2위 식단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곡물빵 한 장을 살짝 구운 뒤 소금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캔 참치물에 담긴 제품을 살짝 짜서 올리고 그 위에 오이 슬라이스나 토마토, 양파를 곁들이는 거예요. 또는 훈제 연어를 조금 얹어도 좋습니다. 여기에 무가당 요거트와 견과류 한 줌을 곁들이면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 통곡물의 식이섬유, 요거트의 단백질이 어우러진 꽤 이상적인 혈관 보호형 빵 아침이 됩니다. 여기서 미니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나는 지금까지 생선은 점심이나 저녁에만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침에는 늘 빵이나 밥 위주로만 시작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몸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정작 혈관을 부드럽게 지켜줄 도구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 등푸른 생선 한 토막을 작게라도 올려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1개월, 6개월, 1년 뒤 심장 상태를 조용히 바꿔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관절 통증이 자주 있으신 분들 중 일부는 생선을 많이 먹으면 통풍이 심해진다 는 말을 들으셨을 수 있어요. 실제로 퓨린 함량이나 요산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통풍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혈압이 높아서 소금을 매우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생선을 구울 때 소금과 간장 양을 확실히 줄이거나 대신 찜이나 조림을 아주 싱겁게 조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또 다른 논쟁이 등장합니다. 굳이 생선을 먹지 않더라도 오메가3 영양제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고위험군에서 오메가3 보충제가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약 효과가 크지 않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음식으로 먼저 채우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영양제를 보충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생선 안에는 오메가3뿐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 등 여러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음식이라는 형태로 먹을 때 몸이 받는 메시지가 더 복합적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까요? 내가 일주일 동안 먹는 아침 식사 중 등푸른 생선이 올라간 날은 며칠이나 될까? 만약 거의 없다가 떠오르신다면 이번 주에 단 하루만이라도 2위 아침 식단을 실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등어구이와 채소, 잡곡밥 반 공기, 혹은 통곡물 빵 플러스 참치, 풀채소 조합 드셔보시고 나서 식후에 느껴지는 포만감과 오전 내 혈당이 출렁이는 느낌, 피로도, 가슴 두근거림이 어떤지 몸의 변화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몸이 작은 차이를 은근히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2위 식단까지 함께 살펴보셨다면 아침 식탁이 조금 다르게 보이시지요? 기존에 드시던 음식들 속에서 사실은 심장을 꽤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조합이 이미 숨어 있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1위 식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시던 아주 단순한 아침 습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말 1위라고요? 하고 고개를 갸웃하시겠지만 연구와 실제 진료 경험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조합입니다. 과연 무엇일지 다음 부분에서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제 드디어 1위 식단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 선생님, 이게 정말 1위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간식 같은 건데요. 제가 꼽은 심장 막힘, 줄이는 아침, 식단 1위는 바로 따뜻한 귀리 현미 오트밀 또는 귀리죽에 견과류와 씨앗, 과일 조금,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나 두유를 곁들인 한 그릇입니다. 말만 들으면 서양식 같기도 하고 왠지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지요. 그런데 심장과 혈관만 놓고 보면 이만큼 잘 짜인 아침이 흔치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과학적인 사실부터 짚어볼게요. 귀리와 현미 같은 통곡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장안에서 물을 머금어 젤처럼 변하면서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을 함께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서서히 줄어들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피가 끈적해지지 않고 혈관 벽도 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 견과류와 씨앗의 좋은 지방, 무가당 요거트나 두유의 단백질까지 더해지면 심장을 위한 완성형 아침 세트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약해져서 아침에는 흰죽이 제일 편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프거나 기운 없을 때 흰쌀죽을 많이 찾으시지요. 그런데 흰쌀로 만든 죽은 밥보다 더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입니다. 이미 충분히 잘 끓여져 있기 때문에 씹는 과정도 거의 필요 없고 위장에 들어가면 금방 당으로 바뀝니다. 겉으로 보기엔 가장 순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흰죽이 혈당과 혈관에는 오히려 더 큰 파도를 만들 때가 있는 겁니다.
순한 흰죽이 심장에는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는 사실 조금 의외이지 않으신가요? 반대로 귀리나 현미로 만든 묵직한 죽 또는 오트밀은 꼭꼭 씹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씹는 동안 침이 나오고 뇌는 지금 식사 중이구나 하는 신호를 받습니다. 위로 내려가는 속도도 훨씬 느리고 그 안에 든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인슐린이 급하게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심장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롤러코스터 대신 잔잔한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정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셈이지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곡물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탄수화물을 줄이려면 아예 곡물을 거의 먹지 말아야 한다. 저탄고지,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당뇨나 비만이 심한 일부 환자들에게서 효과를 본 연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정제된 흰쌀과 흰 밀가루가 문제이지 통곡물까지 모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통곡물은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흑백 논리가 아니라 어떤 곡물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이미 혈관이 약해지고 심장 위험이 높은 60, 7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완전히 탄수화물을 끊어버리는 식단은 오히려 저혈당, 어지러움, 근육 감소 같은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흰쌀과 흰 밀가루를 줄이고 통곡물 비율을 높여서 혈당이 천천히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심장을 위한보다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이제 1위 식단을 구체적으로 그려볼까요? 아침에 작은 냄비에 귀리나 오트밀을 두세 숟가락, 현미밥 조금을 함께 넣고 물이나 저지방 우유, 두유를 부어서 약한 불에 끓입니다. 걸쭉해지면 불을 끄고 그 위에 잘게 자른 호두 아몬드 호박씨 같은 견과류와 씨앗을 한 작은 숟가락 뿌립니다. 바나나 조각이나 블루베리, 사과 몇 조각을 올려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가당 요거트를 한두 큰 숟가락 얹으면 따뜻하면서도 씹는 식감이 살아있는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이 조합 안에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요소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통곡물의 식이섬유, 견과류의 좋은 지방, 요거트나 두유의 단백질, 과일의 비타민과 천연 단맛까지. 설탕이나 소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심장과 입맛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지요. 이런 아침을 드시면 식후 2~3시간 동안 혈당이 급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전 내내 허기가 덜하고 간식 욕구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추가로 과자나 빵, 달달한 음료를 찾을 가능성도 줄어들고요. 중간에 잠깐 이런 그림을 떠올려 보실까요? 한쪽에는 흰쌀 흰죽 한 그릇과 단무지, 김치가 올라간 아침 상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귀리 현미가 들어간 오트밀죽에 견과류, 씨앗 과일, 요거트가 곁들여진 한 그릇이 있지요. 어느 쪽이 더 고급스럽고 멋있느냐가 아니라 내 혈관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부드러운 아침 출근길일까 하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물론 나는 뜨거운 밥과 국이 없으면 식사 같지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바꾸기보다 일주일 중 이틀 정도만이라도 1위 식단을 실험날로 정해보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는 통곡물 오트밀 한 그릇을, 나머지 날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된장국 플러스 잡곡밥 혹은 등푸른 생선이 들어간 식단을 선택하는 식입니다. 몸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숨이 차는 느낌이나 피로감, 포만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용히 관찰해 보시는 거지요. 여기에도 한 가지 주의점은 있습니다. 귀리와 견과류, 씨앗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오히려 칼로리가 과해져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는 다시 혈압과 혈당, 지방 수치에 부담을 주지요. 또 위장이 약해서 식이섬유를 갑자기 많이 못 받는 분들은 처음엔 더부룩함이나 가스가 찰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을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몸에 좋은 음식도 적당히 꾸준히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나는 평생 아침을 밥과 국으로만 먹어왔는데 지금부터 통곡물 오트밀 한 그릇으로 바꾸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그런 수고를 드릴 만큼 내 심장은 과연 달라질까? 저는 진료실에서 여러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 답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한 달, 세 달, 6달. 아주 천천히지만 통곡물과 식이섬유, 좋은 지방이 늘어난 아침으로 바꾼 분들의 혈당 곡선, 콜레스테롤 수치, 체중, 계단 오를 때 숨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요. 이제 톱3 식단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된장국과 잡곡밥, 등푸른 생선이 들어간 아침상, 그리고 통곡물 오트밀 볼. 남은 건 이 세 가지를 현실적인 10분 루틴으로 묶어내는 일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아침마다 10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과 바쁜 날, 여유 있는 날에 따라 어떻게 조합을 바꾸면 좋은지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서 내일 아침 무엇부터 바꾸고 싶을까?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이어서 들어가 보실까요? 이제 톱3 식단을 다 들으셨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 다 좋은데 이걸 아침마다 언제 다 준비하죠? 10분도 바쁜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를 현실적인 10분 아침 루틴으로 묶어드릴게요. 복잡한 레시피가 아니라 내 주방에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심장을 지키는 작은 공장을 하나 만든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의 영양 구성이 좋아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하루 동안의 혈당과 혈압 변동폭이 줄어들고 포만감이 길게 유지된다는 연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즉, 아침 10분 투자가 그날 오후와 저녁까지 이어지는 심장 부담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분을 그냥 허겁지겁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심장을 깨우는 리모컨 시간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전날 저녁부터 준비하는 습관부터 만들어 볼까요? 다음 날 아침 루틴은 이렇게 3단계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1단계, 전날 저녁 5분, 재료 세팅. 2단계, 아침 호흡은 득이 조립하기. 3단계, 식사하며 5분, 천천히 씹고 몸의 신호 느끼기 전날, 저녁에는 밥솥에 현미, 귀리, 하솜, 보리를 조금 섞어 잡곡밥을 해두거나 귀리, 오트밀을 작은 통에 미리 덜어두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준비된 셈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미리 소금기를 최대한 빼고 레몬이나 허브, 후추 정도만 살짝 뿌려 냉장고에 준비해 두셨다가 다음 날 아침에만 굽도록 하고요. 된장국은 채소와 두부를 듬뿍 넣어 저녁 때 넉넉하게 끓여 두셨다가 아침에는 한 번만 더 끓여도 충분합니다. 아침은 따로 차려야 해서 귀찮다. 는 말이 어제 저녁의 연장선에서 5분만 손보면 되는 루틴으로 바뀌는 순간이지요. 아침이 되면 먼저 주전자나 냄비에 불을 올려 된장국을 듭니다. 그 사이에 등푸른 생선은 미리 준비해 둔 것을 약불에 살짝만 구워요. 동시에 통곡물 오트밀볼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날 준비해 둔 귀리와 현미를 전자레인지 가능한 그릇에 담고 물이나 두유를 조금 부어 1로 2분만 돌려주면 기본이 완성됩니다. 그 위에 견과류 한 줌, 과일 몇 조각,
무가당 요거트 한 숟가락만 얹으면 되니 실제 손을 쓰는 시간은 2, 3분이면 충분합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맞아요. 10분 루틴의 핵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동작을 줄이고 패턴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점 하나. 많은 연구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의지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습관과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통곡물, 견과류, 과일이 놓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손이 그리로 가고 냉장고 맨 앞칸에 등푸른 생선과 된장국 재료가 보이면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그걸 꺼내게 되지요. 반대로 라면이나 과자, 빵이 가장 먼저 보이는 자리에 있으면 아무리 결심을 해도 손이 그쪽으로 향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나는 의지가 약해서라고 자책하기보다 내 주방의 풍경을 조금만 바꿔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 손이 먼저 닿는 곳에 심장이 좋아하는 재료를 올려두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이제 3가지 식단을 어떻게 요일별 상황별로 돌렸을지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바쁜 출근일 아침, 통곡물, 오트밀 볼, 플라, 견과류, 과일, 플라, 요거트, 1위 식단, 조금 여유 있는 날, 된장국, 채소두부 듬뿍, 플러, 잡곡밥 반 공기, 플러, 나물, 3위 식단, 주말이나 가족과 함께 먹는 날, 등푸른 생선구이, 플러, 잡곡밥 반 공기, 플러, 채소 샐러드, 플러, 싱거운 국, 2위 식단. 이렇게만 돌려도 일주일 내내 흰쌀밥, 김치, 국물, 빵, 커피에 머물렀던 아침이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됩니다. 나는 매일 다르게 해 먹을 자신이 없어요 하신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한 달 동안은 이 3가지 패턴만 반복하자고 스스로에게 계약을 걸어보시는 거예요. 심장은 새로운 자극보다 좋은 자극이 반복되는 걸 더 좋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바꾼다고 정말 심장병을 막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단 하나로 모든 질병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유전, 나이, 이미 생긴 질환, 생활습관 전체가 함께 영향을 주니까요.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혈관에 좋은 식사와 규칙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훨씬 늦게, 훨씬 덜 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지요. 즉,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위험을 최대한 늦추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여지를 키운다는 목표로 보시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 정도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건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혹시 자녀분이나 배우자, 친구 중에 아침은 늘 대충 커피로 때운다는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이 10분 루틴을 같이 공유해 보셔도 좋겠어요. 복잡한 건강식 말고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패턴만 같이 해보자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다른 분들의 심장을 지키는데도 작은 힌트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더 먹을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좋은 아침 식단도 망가뜨리는 작은 실수들을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10분 루틴이라도 몇 가지 습관 때문에 효과가 반 이상 줄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5가지 실수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당신의 아침에도 숨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꽤 괜찮은 아침을 드시고 계세요. 된장국에 두부도 넣고 생선도 가끔 굽고
잡곡밥도 챙기시지요. 그런데도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잘 안 내려가고 가슴 답답함은 여전하다고 하십니다.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아주 작은 5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들 때문에 좋은 아침 식단의 효과가 반 이상 줄어들기도 해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국물부터 그리고 끝까지 국물 싹 비우기입니다. 아무리 채소와 두부를 듬뿍 넣은 된장국이라도 국물을 모두 마셔버리면 나트륨 섭취량이 한 번에 확 올라갑니다. 실제 연구들을 보면 나트륨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혈압이 더 잘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과한 소금은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관 안에 오래 머물게 되지요. 국물 좀 더 마셨을 뿐인데 심장에게는 오늘도 꽤 높은 압박을 한번 줬습니다. 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국은 건더기 위주, 국물은 절반만이라고 마음속에 쓰셔도 좋겠어요. 두 번째 실수는 좋은 음식이니까 양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귀리, 견과류, 요거트, 과일, 심장에 좋은 음식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음식들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을 때입니다. 견과류는 한 줌이면 충분한데 TV를 보다가 한 봉지를 다 드신다든지 오트밀에 과일을 듬뿍 꿀까지 넉넉히 뿌려버리면 어느새 칼로리와 당분이 과해져 버립니다. 통곡물 오트밀볼이 건강식에서 고당 고칼로리 디저트로 변신하는 순간이지요. 건강식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마음이 오히려 체중 증가와 혈당 상승으로 돌아와 심장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조금 의외이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 실수는 아침 식사는 잘 챙기는데 너무 빨리 먹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식사 속도와 심혈관 위험이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먹는 사람일수록 비만, 고혈압, 당뇨가 더 많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다는 보고들이 있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천히 씹어 먹어야 하는 음식을 급하게 넘기면 포만감 신호가 뇌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먹게 되고 혈당은 빠르게 올라가 버립니다. 또 급하게 삼키는 동안 교감신경이 더 자극되어 심장 박동과 혈압이 동시에 오르기 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침 식단이라도 5분 만에 후루룩 삼켜버리면 몸이 제대로 활용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아침을 먹는 속도는 심장이 숨 고를 수 있을 만큼 느린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아침 식사 직후 진한 커피 한 잔을 습관처럼 곧바로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적당량의 커피가 혈관에 어느 정도 이롭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하루 1, 2잔 정도의 블랙커피는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심장질환과 부정맥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진한 카페인은 가슴 두근거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주의를 주기도 하지요. 이런 상반된 연구 결과 속에서 제가 어르신들께 주로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아침 식사 직후, 특히 짭짤하게 먹고 나서 바로 진한 믹스커피 한 잔은 피하자. 짠 음식과 카페인, 설탕이 함께 들어가면 혈압과 심장 박동, 혈당이 동시에 출렁입니다. 커피를 드시겠다면 최소한 식사 후 30분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가능하면 설탕과 프림은 줄이고 양도 작은 컵으로 시작해 보세요. 5번째 실수는 일주일에 몇 번만 잘 먹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통곡물 오트밀이나 된장국, 생선을 잘 챙겨 드시다가 주말만 되면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하시면서 아침부터 라면, 빵, 햄, 소시지, 과자, 달달한 음료를
마음껏 드시는 패턴이지요. 물론 맛있는 걸 즐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주말 예외가 점점 늘어나서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거의 2, 3일 내내 이어질 때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과 대사는 평균을 기억합니다. 일주일 중 이틀, 3일씩 나쁜 패턴이 반복되면 나머지 날들의 수고가 많이 희석되어 버리지요.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가 일주일에 3번이 되고 한 달에 10번이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는 않으셨나요? 아, 이거 다 내가 매일 하는 습관인데 괜히 찔리네. 만약 그렇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 5가지는 한국에서 특히 바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 사이에서 너무 흔한 패턴입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활 리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서부터 한 가지만 바꿔볼 수 있을까를 찾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부터는 국물은 반, 커피는 1시간 뒤에 라는 룰 하나만 정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장의 하루 시작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 국물은 반만, 좋은 음식도 양은 손바닥 한 줌 기준으로 10분만이라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커피는 식사 직후 대신 나중에 천천히 주말 예외가 일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이 5가지만 마음에 담아 두셔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톱3 아침 식단의 효과가 훨씬 더 잘 살아납니다. 도움을 받기 힘들 만큼 멀리 있는 특별한 건강법이 아니라 이미 하고 계신 식사를 조금 덜 짜게, 조금 천천히, 조금 덜 자주 실수하는 쪽으로 조정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본 길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건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해볼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 채널을 잊지 않으시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눌러두세요. 앞으로도 심장과 혈관, 그리고 전반적인 노년 건강을 위해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나는 이미 당뇨약, 혈압약, 신장약을 먹고 있어서 더 조심스러운데 이런 아침 식단을 그대로 따라 해도 될까?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같은 식단이라도 조금 다른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이어지는 부분에서 당뇨, 고혈압, 신장병이 있을 때 아침 식단 탑3를 어떻게 안전하게 바꾸면 좋을지 의사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까지 함께 풀어드릴게요. 함께 계속 들어가 볼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저는 이미 당뇨도 있고 혈압약도 먹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아침 식단을 그대로 따라해도 괜찮을까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방향은 같지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당뇨가 있으신 분들부터 볼게요. 당뇨가 있으면 아침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공복 혈당뿐 아니라 식후 1월 2시간 혈당이 얼마나 급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는지가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면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가 계속 생기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과 피떡이 더 잘 들러붙게 되지요. 그래서 당뇨가 있을 때 아침 식단 톱3를 적용하실 때는 양 조절과 순서, 그리고 과일 견과류의 양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 오트밀 볼 1위 식단을 드실 때 당뇨가 없는 분이라면 바나나 반 개와 견과류 한 줌이 괜찮을 수 있지만 이미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이라면
과일은 바나나 대신 사과, 베리류처럼 당지수가 낮은 것으로 아주 소량만, 견과류도 손가락 두세 개로 집었을 때 정도의 양만 올리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오트밀이라도 5분 만에 삼켜버리는 것과 15분에 걸쳐 천천히 먹는 것은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당뇨 전문가는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거의 고기와 지방 위주로 드시는 저탄고지 식단이 오히려 혈당 조절에 좋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단기간에는 혈당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지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당뇨 환자에게는 포화지방이 많은 식단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통곡물과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이 더 안전하다. 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이미 심장, 신장, 눈, 신경에 합병증이 있거나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이라면 너무 극단적인 식사법보다는 조금 서툴더라도 균형 있는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고혈압에서는 무엇보다 나트륨, 소금과 수분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같은 아침 식단 톱3라도 된장국과 생선, 김치의 염도를 얼마나 낮추느냐에 따라 혈압이 요동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과학적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그 자체만으로 심혈관 사건 위험이 줄어든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는 된장국은 연하게, 건더기 위주로, 국물은 절반 이하로, 생선을 구울 때 소금 간장을 최대한 줄이고 레몬, 허브, 후추로 풍미를 보충하기. 김치는 밥 한 숟갈에 김치 한 점이 아니라 김치 한 점에 밥 두세 숟갈 쪽으로 비율을 바꾸기. 이 세 가지를 특히 강조합니다. 중간에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실까요? 나는 오늘 아침 내 혈관이 고맙다고 말할 염도였을까? 아니면 오늘도 좀 짰다고 말하고 싶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내일 아침 국물과 김치의 양을 조절하는 데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병, 콩팥병. 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섬세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신장은 몸 안의 노폐물과 수분, 전해질, 나트륨, 칼륨 등을 조절해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필터가 약해지면 나트륨과 수분,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관 안에 쌓이면서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병 환자분들의 식단에서는 소금뿐 아니라 칼륨, 단백질, 수분, 섭취량까지 모두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장병이 있으면 단백질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과도하게 단백질을 제한하면 오히려 근육이 줄고 전반적인 건강이 나빠진다. 질환 단계와 상태에 따라 적절한 단백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의하여 내 상태에서 허용 가능한 단백질과 칼륨의 양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귀리, 현미 같은 통곡물의 양을 조금 줄이고 흰쌀과 적절히 섞어서 드시기, 바나나, 오렌지처럼 칼륨이 높은 과일은 제한하고 의사가 허용한 과일을 소량 선택하기, 두부, 생선의 양도 몸에 좋으니 많이가 아니라 허용 범위 안에서 균형 있게 배분하기. 이런 세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신장도 안 좋은데 선생님 말씀대로 다 조정하려면 너무 복잡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히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숫자를 완벽히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원칙 3가지만 먼저 지켜봅시다. 그 3가지는 이렇습니다. 과하게 짜거나 달지 않게, 중간 맛 찾기 한 끼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소가 모두 조금씩 들어가게 하기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천천히 먹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기 이 원칙 안에서 톱3 아침 식단을 내 질환에 맞게 조금 덜, 조금 더 조절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뇨 플러스 고혈압이 함께 있다면 통곡물 오트밀의 양을 줄이고 견과류와 단백질 비율을 조금 올리되 김치와 국물은 과감히 줄이는 식으로요. 신장병이 동반되면 과일 통곡물 콩류의 양을 더 세심하게 줄이는 대신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채소와 단백질 종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이건 내 상황에 꼭 필요한 부분 같다 하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 한 가지를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거나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로 남겨보세요. 혼자만 기억하려고 하면 금방 잊혀지지만 함께 보는 메모 한 장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다른 분들께도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주변 사람들의 심장까지 함께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하면서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급하게 몰아붙이는 결심이 아니라 오래도록 함께 갈 수 있는 작은 약속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이어지는 마지막 섹션에서 편안하게 숨을 고르면서 함께 정리해 볼까요? 여기까지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속도를 늦춰서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조용히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실까요? 가슴 가운데가 아주 조금 넓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오늘 이 영상이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이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오늘 하루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오늘 아침 무엇으로 하루를 열었지? 흰쌀밥에 국물, 김치였나요? 빵과 커피였나요? 아니면 아침을 아예 거르고 서둘러 나오셨나요? 지금까지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바쁘고 힘든 나날들 속에서 빨리, 간단히, 적당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았으니까요. 그저 오늘 우리는 그 익숙한 선택이 심장과 혈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비춰본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을 한번 조용히 되짚어 볼까요? 아침이라는 시간은 밤새 쉬던 심장과 혈관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라는 것. 이때 너무 짜고 너무 달고 탄수화물에 치우친 한 끼는 출근길 고속도로에 갑자기 차를 몰아 넣는 것처럼 심장을 몰아붙인다는 것. 반대로 된장국과 두부, 채소가 듬뿍 들어간 식단, 등 푸른 생선이 올라간 아침상, 그리고 통곡물, 오트밀 한 그릇은 혈관에 부드러운 길을 깔아주는 선택이라는 것. 또 기억하시지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 국물은 반만, 탄수화물 단액 단백질 지방, 섬유소가 모두 조금씩 들어가는 접시 공식, 좋은 음식도 조금씩 꾸준히 라는 원칙, 아침을 급하게 삼키지 말고 심장이 숨을 고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먹기, 당뇨, 고혈압, 신장병이 있을 때는 내 몸 상태에 맞게 양과 종류를 조절하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히 지키려면 누구라도 지쳐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말고 단 하나만 바꾸자. 예를 들면 이런 약속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국물은 꼭 반만 마시겠다. 흰쌀밥 한 공기 대신 잡곡을 섞은 반 공기로 시작해 보겠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먹던 등푸른 생선을 적어도 주 2회는 아침에 올려보겠다. 일주일 중 이틀은 통곡물 오트밀 볼로 시작해 보겠다. 아침 식사 직후 바로 마시던 믹스커피를 식후 1시간 뒤 블랙에 가깝게 바꿔보겠다. 이 중 어떤 것이든 당신에게 가장 부담이 적고 지금 마음이 조금 끌리는 것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 이야기로 미뤄두셔도 괜찮아요. 심장은 완벽한 결심보다 지켜지는 작은 결심을 더 좋아하니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는 처음부터 많은 걸 바꾸려다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아주 작은 것 하나만 꾸준히 바꾸다가 몇 달 뒤에 전혀 다른 몸 상태를 보여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된장국 국물을 줄이고 밥 양을 반으로 줄였을 뿐인데 3개월 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돼서 약을 줄이게 된 분. 아침마다 통곡물 견과류 과일을 조금씩 챙기다가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서 선생님 올라가도 가슴이 안 쿵쾅거려요 라고 웃으시던 분. 변화는 항상 그렇게 소박한 자리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이제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당신의 심장은 앞으로 몇 년을 더 편안하게 뛰어주길 바라시나요? 만약 그 답이 가능하면 오래 끝까지 내 발로 걸어 다니고 싶다라면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소원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지도가 됩니다. 이 지도 위에서 첫 발을 어디에 찍을지는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첫 발이 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 부모님, 혹은 자녀. 이 사람도 아침을 대충 때우는데 같이 보면 좋겠다 싶은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분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됩니다. 누군가의 하루 첫 끼가 바뀌고 그 사람의 심장이 조금 더 가볍게 뛰게 된다면 그건 당신 덕분이니까요. 천천히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아침이라는 시간이 왜 심장에 가장 중요한 시간인지, 심장 막힘을 줄이는 아침 식단 톱3와 그 과학적 이유, 좋은 식단도 망치게 만드는 작은 습관들, 그리고 당뇨, 고혈압, 신장병이 있을 때의 조정법까지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식이 삶으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 앞에 앉으셨을 때 오늘 들었던 문장 하나라도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국물은 반만, 접시를 3칸으로 나누자. 통곡물 1숟갈 더, 흰쌀 1숟갈 덜. 이 짧은 말들이 내 심장을 향한 당신의 다정한 인사가 되어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며 떠오른 생각이나 이미 실천해 보신 경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아침 식단을 해보니 좋았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 같은 이야기들이 모일수록 이 채널은 더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과 몸을 이어주는 작은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작은 도전을 제안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심장을 위한 새로운 아침 데이 1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종이에 이렇게 적어 보실까요? 오늘 나는 아침의 안을 바꿨다. Day 17.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작은 변화를 하나씩 이어가 보시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하루쯤 빠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마음뿐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언해 볼까요? Day 7 챌린지 시작.